차 잘 몰라요. 저는요. 그리고 직무도 잘 몰라요. 이렇게 겁낼 수 있잖아요. 저는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여지껏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돈워리.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생존율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핵심으로 15분 안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은 고민 될 거예요. 현대자동차 내가 써도 돼? 써도 됩니다. 쓰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기업들과 자소서 내용들은요, 문과 중심, 그리고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뭐 전공이 달라요, 저 학점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해야 될 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가이드를 잡아보시고 어떻게든 하는 그러한 실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무조건 좀 쓰세요. 아시겠죠? 자, 현대자동차 자소서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항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금융권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데 내가 금융권이었다가 갑자기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어떻게 생겨?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돼요. 우리가 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 때도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또 분명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런 관점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금융권 가거나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대기업도 결국은 세일즈 직무 중심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대자동차도 뭐 무조건 써라는 아니지만 쓰면 좋겠다. 그리고 세문항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청해보시면서 좀 관점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국내 판매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직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결이 그래도 조금 비슷한, 직무 역량이 비슷한 국내 판매로 조금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여러분들이 다 문항을 아시기 때문에 문항 읽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도 저는 차 잘 몰라요. 저는요. 그리고 직무도 잘 몰라요. 이렇게 겁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그냥 쉽게 해야 돼요.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긍정적 고객 경험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긍정적 고객 경험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또 유통관리도 마찬가지죠. 긍정적 고객 경험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다양한 유관 부분과 협업을 한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다른 대기업들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냥 짧게만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정보를 탐색해 보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뭘 하느냐? 신차, 중고차 판매 전략 기획과 운용. 여러분, 이게 뭐 전공과 비전공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차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남은 시간 만들어서 전략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하느냐?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이거 뻔한 거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금융권에서 뭐래요? 시장 변화 예측하잖아요. 금융. 그리고 중장기 판매 전략 수립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금융 산업이냐, 자동차 산업이냐, 유통 산업이냐, 그것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갖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글과 말로써 표현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저 직무 몰라서 못 써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아니라고요. 잘못됐다고요. 직무를 많이 알아도 자소서를 잘 쓰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편견을 내려놓고 이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뭐랍니까? 생산 및 고객 인도 프로세스 기획 운영. 어려워. 그런데 아래 내용 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차종별 생산 계획 수립하고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내용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쵸?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이 지금 1번이 자 보세요. 국내 판매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이유, 해당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순서대로만 자소서를 작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문항 첨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문항 첨삭을 보면은 방향성을 제가 빠르게 지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내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일단 저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합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여라.
이건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 직무동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가 항상 보이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 순서만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순서만 조금 바꿔도요, 글의 구성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직무, 고객 국내 판매 직무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그에 관련된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근거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울 게 여러분들 전혀 없습니다. 그쵸? 다음에 이제 직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다 똑같습니다. 기획운영, 기획운영, 기획운영. 신차 판매에 대한 기획운영, 고객 인도 기획운영, 데이터 분석, 판매 네트워크,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게 있어요. 저는 그에 관련된 직무 역량 없는데요. 여러분, 없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에 관련된 세일즈 직무에 관련된 직무 역량을 여기에 매칭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매칭시키는 작업은 뭐예요? 경험 포장. 위에 경험 포장 영상 올려둘 테니까 제가 경험을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풀어줬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포장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고객 중심적 사고, 국내 판매 직군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거 필요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능력? 요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금융권 지원할 때도 쓰잖아요. 유통, 영업관리 지원할 때도 쓰잖아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 이해 뭐예요? 금융권에도 들어가고요. 영업관리에도 들어가고요. 유통에도 들어가고요. 현대자동차 국내 판매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 따지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왜 내가 고객 중심적 사고가 중요한지, 왜 내가 현대자동차 국내 판매에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내가 현대자동차 국내 판매에서 이 시장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와이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다? 또 문제 해결력, 협상력,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1번의 근거를 나열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여지껏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돈워리. 오케이?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빠르게 제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문항부터 매칭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시중 은행과 은행 7개 은행 정도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해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테니까 가이드를 잡으셔서 자소서만 일단 작성을 하시고, 면접 관련된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1번. 현대자동차에서 국내 판매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너 왜 판매직이야? 많은 직무가 있는데. 그리고 왜 현대자동차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어?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 항상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 항상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내 판매만 잘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관심이 없는데요, 산업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에 대한 관심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학과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계공학과가 아니더라도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막 그 차에 대한 로망, 저 차 하고 싶다, 그런 거. 그것만으로도 현대자동차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면접에서만 가능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를 넘어서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판매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좀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좋은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선택을 돕는 일에 사실 보람을 느껴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쿠션 법칙을 적용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시예요, 예시.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쿠션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좋고요. 쿠션 법칙이 뭐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생존들이 있는데, 생존 자소서 클래스에 제가 몇 가지 법칙들을 공유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현대냐?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네가 지원자가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왜 현대야? 그게 그냥 1등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뭘 해보고 싶어요? 2025년 전기차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뒤에 이벤트로 또 10대 이슈
자료를 공유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맞추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기반으로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차를 타봤는데 그 중에서 나의 어떠한 이유로 다른 것보다 현대가 훨씬 더 좋더라.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런 나만의 이유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아까 얘기했죠. 해당 직무를 왜 내가 더 잘 수행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만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객 중심적 사고다. 그러면 왜 고객 중심적 사고가 현대자동차 국내 판매에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겠죠. 이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이 단순히 차가 그냥 상품 판매가 아니잖아. 이거 몇 천만 원, 뭐 1억도 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제한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보세요. 요즘에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게 고객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보지만 그 성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유지비, 그 다음에 뭐 충전 인프라,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고요. 그럼 결국 고객 중심적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담당자 입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거 하나 사세요. 이거 그냥 좋아요. 성능이 뭐 이게 이렇게 되고요. 저게 저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차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이 가치를 잘 포장해서 1억짜리 차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고객 중심적 사고는 고객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그럼 뭐예요? 국내 판매 직무에서 내가 왜 고객 중심 사고를 갖고 있고 과거에 이런 경험으로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인사이트를 냈는지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두 번째. 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15분 넘겠는데? 빨리 끝낼게요. 시장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예요? 금융상품도 여러분 금융상품의 트렌드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동차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판매는 그냥 지금 세일즈다? 우리는 지금 영업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산업에 그리고 고객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뭐예요? 전기차 전환, SUV 판매 증가,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이런 확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나의 세일즈 역량과 결합해서 고객들 니즈에 접목했을 때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겠죠. 아이고 아파라.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가장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여러분, 뭐 평범하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볼까? 지금 이제 국내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연결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럼 국내 판매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생존이들은 그냥 경험에만 매몰돼. 그냥 진짜 가장 집요하게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만 나열해. 그럼 결국 이 문항을 묻는 의도는 뭡니까? 나중에 T포인트로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만 꽂혀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결국 국내 판매직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잘 분석하고 그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뭐 그런 문제도 풀고 고객한테도 다시 신뢰도 얻고 뭐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신뢰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번 문항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항상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재정의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문제란 어떤 거다. 뭐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를 아예 일으키지 않겠다는 사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뭐 자동차를 이용하건 뭘 하건 간에 문제는 뭐 계속 발생되는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재정의를 넣으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생각이 있구나. Y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what, how 요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2번 문항을 작성해 보세요. 왜 이 문항을 물어봤을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how,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 네 번째 T포인트로서 내가 뭘 배우고 느꼈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은 이겁니다.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개, 그리고 차량 판매 확대 방안. 이게 T포인트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자소서의 트렌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요, 이거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펙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더 잘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T포인트적 사고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아이디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를 재정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 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또 역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다? 여러분들 반드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15분이 넘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런 거겠죠. 고객 입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보다 누군가는 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지위적 가치로서 차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실용성 때문에 구매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뭐 트렌드를 쫓아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 뭘 제일 중요할까? 그 Y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그 Y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다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잘 한번 봐라. 결국 뭐다? 이게 수요를 이끄는 힘이거든요. 결국 지금 이 문항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고객의 수요를 좀 알아? 그럼 고객은 어떤 수요야?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 떨어지더라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고객이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차량 판매 확대 방안, 이거 T포인트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뭐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고객, 제가 프레임 리부트에서 얘기했죠. TCT 전략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이 이 문항은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다. 일단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슈 10개를 드릴 테니까 그 이슈 10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이슈 10개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슈 10개를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원래 이제 기업 분석 자료를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이드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10가지의 좀 이슈를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만 좀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결이 조금 맞으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면접 전에 이것들을 한번 쫙 정리해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종 전기차 출시할 계획이고 결국 국내 판매 직무와 연계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갖고 그 자소서 문항과 한번 연계를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그쵸? 근데 지금 국내 소비자들은 SUV를 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 판매 직무에서 중요한 건 뭐다? 타겟팅 전략이 중요해.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1번에 네가 왜 국내 판매를 잘할 수 있어? 나 타겟팅 전략 나 잘할 수 있어. 나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도 좀 맞춤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아까 3번 문항과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짧게 한 4-5페이지인데 요거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슈를 결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뭐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제가 굉장히 꿀팁을 지금 발견했는데 이런 건 좀 이제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하셔서 꼭 면접 가셔서 면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 자료 참고는요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자소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하루에 2문항 자소서 작성하고요. 하루에 1개 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